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꽃밭에 나와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오늘은 정원 현장에서 교목, 관목 이런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 밑에 있는 식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할 거냐면 키가 작은 식물부터 키가 큰 식물까지, 그리고 약간 특징이 있는 뭔가 특별한 식물 몇 가지를 제가 함께 소개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원 안에서 키가 작은 식물은 왜 그렇게 이용하는지, 또 큰 식물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것처럼 뭔가 키가 큰 교목, 간목이라고 하는 식물들은 정원 안에서 식물로 봤을 때에는 골격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한 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진 뒤에 그 공간에 가장 메인이 되어지는 이 식물들이 메인 역할을 좀 할 거고, 골격 역할을 할 거고,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색감과 질감이라는 걸 표현할 텐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식물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식물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털수염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 털수염풀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 영상을 아마 보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식물이 낮은 식물 중에 속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의 무릎 정도의 높이 되어지는 식물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실수하는 게, 이게 키가 작으니까 살 때 이게 완성진주인지 알고 이게 다 큰지 알고 이 식물을 심었다가 이걸 앞에 심었는데 나중에 이만큼 크니까 야, 어떻게 하자,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식물을 살 때에는 지금의 치수가 완성 치수가 아니라 이게 환경에 따라서 키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식물인데 보세요. 약간 제 카메라 앞에 가볼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도 바람이 불면서 약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 겨울이 되어지더라도 약간 갈색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 주다 보니까 겨울철에 꽃은 아니지만도 상당히 색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보드라운 느낌의 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원의 한쪽에 연출했을 때 되게 멋스러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연출을 해야 좋을까? 한번 제가 정원 속에 한번 이해가 들어가서 한번 그 이야기는 제가 이거 식재한 다음에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식재한 다음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물들은 그런 느낌으로 계절성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하십시오. 이게 식물의 정원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사용했을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영상은 요번 식물은 뭐냐면 수호초입니다. 수호초인데 얘도 약간 흰색 꽃이 펴요. 그런데 약간 상록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특히 아까 좀 전에 그 식물도 겨울에도 볼 수 있는 식물이면서도 이 아이도 역시 겨울에도 약간 반상록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금은 존재감이 별로 느끼지 않아요. 왜? 다 푸르르니까 얘가 존재감이 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매니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녹색 식물이 자리를 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을 위한 식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식물이 지금 같이 있는데 얘도 같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식물은 그 양액입니다. 양액이.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눈 감고 이렇게 만지면 이거 진짜 양액이 아니야 이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재미난 식물이고, 특히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집에는 이 식물 한번 꼭 심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걸 하나 딱 잘라가지고 그냥 눈 감아봐 해놓고서 한번 만져보게 해보세요. 상당히 애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한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떨까? 정말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졌을 때 하고 이렇게 보레됐을 때하고 정말 완전히 다르네. 상당히 보드라운 그런 식물입니다. 얘도 살짝 꽃대가 올라오긴 하지만 사실은 얘는 꽃보다는 이런 상록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에요. 겨울에도 약간은 상록을 가지고 있고요. 번식력도 좋고 월동도 너무 잘 되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호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식물들은 되게 제가 정원을 연출하면서 이런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식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식물도 요건 은쑥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얘도 지금 사실은 좀 전에 램지어도 그랬지만 양액이, 얘도 사실은 만졌을 때 되게 보드랍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볼에다 이렇게 댈 기회는 없지만 상당히 얘도 약간 은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졌을 때 되게 보드럽고 월동도 상당히 잘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제가 또 저 안에다가 어떻게 썼을 때 정말 멋있구나 라는 것들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 테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연출이라는 말을 하나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그냥 이런 거 보시면 호미 들고 그냥 꽃삽 들고 심으면 되는 거다라고 뭐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연출이라는 말을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한 생각대로 얘를 심는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약간 심는다는 것보다는 약간 연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서 연출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작가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심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식물들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 다음 식물들은 요 아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좀 전에 제가 은쑥이랑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 요루는 감동사초고 얘는 은사초입니다. 그죠? 같은 사초인데 얘는 색감이 어때요? 약간 은청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감동사초는 제가 제 정원에서 많이 소개했던 식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동사초도 약간 올라왔을 때 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제 정원의 영상 보시면 약간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떠한 꽃은 아니지만 구에게 심어졌을 때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이에서 식물들이 막 올라왔을 때 상당히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인데, 이번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질까요? 그 비슷한 느낌으로 은사초입니다. 은사초도 역시 계속해서 약간 은색깔을 내는 식물들이 점점 되게 인기가 있는 식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초도 정원에서 여러분들 썼을 때 조금 고급스럽다, 좀 멋스럽다라는 표현의 정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물들 쓰면 좋겠고요. 나중에 현장 가서는 아마 얘네들이 돌이라든지 어떤 성물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아마 심겨질 텐데, 다음 영상에서 보실 때는 얘네들을 심긴 심는데 연출할 때 어떠한 배식 관계 속에서 얘를 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심어야 더 멋스럽게 심을 수 있는지도 다음 영상에 나갈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식물들로서는 지금 보시면 약간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가 조금 삐죽삐죽 올라오는 식물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수군 사루비아가 있는데, 잠깐 볼까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수군 사루비아는 꽃대가 약간 이런 모양으로 올라옵니다. 약간 이런 모양. 그러니까 꽃대가 길쭉길쭉 올라와요. 제가 한번 잠깐 이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바람꽃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바람꽃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꽃의 모양들도 있고,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식물들이 있었을 때 옆에서 삐죽삐죽 올라오는 식물들이 같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상호적으로 되게 보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꽃에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하형의 식물들이 똑같이 옆에 같이 연결해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물들이 전혀 화형이 좀 다른 아이들이 주변에 같이 심겼을 때에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꽃의 모양이 다른 것을 연출할 때는 이런 모양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수kun사르비아도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라벤더도 가져왔습니다. 꽃대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잉글리시 라벤더도 가지고 왔습니다. 모양이 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죠. 일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 식물도 한번 볼게요. 이 식물은 리아스티리스는 키가 사실은 거의 저가 섰을 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허리 데까지 올라오면서도 약간 촛불처럼 쭉 올라와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는 식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아트리스, 그 다음에 뭐 스쿤사르비아, 이런 잉글리시 라벤더 이런 식물들은 전부 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내가 얘네를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거를 너무 좋다. 냄새가 향이 잉글리시 하면 너무 좋은데, 이런 모양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식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전혀 다른 식물로 니포피아라는 식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식물이 있는데 잠깐 찾아볼게요. 니포피아하고 그 다음에 에린지우미아랑 있습니다. 요 식물들은 사실 과거에 있지 않았던 식물들입니다. 니포피아는 약간 얘도 사실은 좀 전에 리아트리스처럼 그하고는 약간 다른 결의 쭉 햇불이 올라오듯이 쭉 올라와서 꽃을 피워지는 그런 식물들인데, 니포피아 뭐 치시면 되게 식물 종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경관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리아트리스하고는 좀 다르게 얘네 같은 니포피아 같은 식물들은 정원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많은 곳에 막 심어 놓으면 정신 없어지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특별한 식물에 초대점 올라와 있긴 하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심으면 정신 없다라는 식물이고요.
에린지움이 요즘 또 한번 인기를 점점 끌고 있는 식물 중에 얘도 한 가지입니다. 뭐라 할까요? 얘가 주는 약간 보라색 계열의 이런 느낌의 식물들이 주는 약간 뭐라 할까 거친 느낌 같으면서도 되게 고급진 그런 아마 그 에린지움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식물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물들은 주제가 되어지고 그 주변의 식물을 내가 뭐를 심을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 식물은 되게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되게 주제와 같은 식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니저가 뭔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내가 틈을 안 주고 있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실 키 작은 걸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서 못했는데 요 식물 참 좋습니다. 이거 오이풀이에요. 오이풀. 오이풀은 되게 조용하지만 뭐라 할까 소박하고 조용하지만 있었을 때의 멋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식물은 아니지만 뭔가 주변에서 가냘프게 쫙 올라와 가지고 뭔가 폈을 때의 느낌이 되게 좋은 식물입니다. 오이풀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복수초입니다. 복수초는 사실은 이제 가장 봄에 이른 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꽃 인사를 해주는 그런 식물로 아주 대표적인 식물이죠. 그러니까 희열이도 일찍 피긴 하지만 갑목식물 중에 복수초로서는 상당히 노란색이 추운 겨울을 뚫고 올라와서 펴주는 식물로 봄에 인사하는 식물로 가장 좋고요. 키가 되게 작은 그런 식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저희가 지금 심었던 식물들 중에 여기 우단동자가 있는데 우단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꽃대가 올라오면 한 무릎하고 허벅지 요 사이에서 올라오는 식물인데 색깔이 되게 자색이에요. 자색이라서 꽃이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색깔을 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전에 램즈이어가 가졌던 그런 색감을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 보시면 지금 약간 램즈이어하고 제가 비교해 볼까요? 거의 비슷해요. 화면상에 여러분들이 그 비교가 될까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해 볼게요. 얼뜻 섞어 놓으면 비교가 되세요? 잘 안 돼요. 안 되죠. 얼뜻 비교가 안 되는데 요거는 램즈이어고 이건 우단동자예요. 미니 버전 같아요. 그래서 우단동자는 약간 램즈이어하고는 다른 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 짙은 자색의 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어디 한 곳에 심었을 때 상당히 진한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피어 있는 식물이 바람꽃이 지금 한참 피어 있습니다. 바람꽃. 이런 식물들은 여러분들 살 때 지금도 보세요. 판이 보시면 약간 요 정도의 판에 정도 심겼을 때 약간 물이 지어졌을 때의 이런 효과를 좀 내거든요. 여기 안에서. 대신 얘를 우리가 화분에 심겨져 있을다라고 했을 때는 한 2포기만 가지고도 2포기에다가 오이풀 하나만 딱 올려도 상당히 멋스러운 식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 아이는 한두 개 이렇게 몇 개 심어 가지고는 존재감이 별로 안 나고 얘를 심었을 때에는 약간 무리가 되어져서 심었을 때 상당히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식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채꽃이라고 하는 아이를 역시 꽃을 봐야 여러분들이 눈이 탁 올 텐데 이 솔채꽃 꽃 모양을 잠깐 보시죠. 지금 이 아이는 사실은 꽃대가 얘도 역시 제 허벅지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 식물인데 불구하고 왜 작을까요? 목장에서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 심으실 때 심고 나서는 얘가 작을 거라 생각하시고 앞에 심었으면 내년에 쑥 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식물을 여러분 고르실 때는 얘가 길이가 어느 정도 클 거나구나 라는 걸 보시면 좋겠고, 아까 리아트리스처럼 걔 아이는 얘랑 거의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는 있어요. 리아트리스. 근데 비슷한 색감은 얘도 이런 비슷한 보라색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리아트리스는 뭐라 그랬어요? 약간 삐죽하게 올라오는 아이고 얘는 어때요? 약간 화형이 좀 다르죠. 이런 차이점이 좀 가지고 있다. 보라색 계열이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 솔채꽃도 상당히 인기들이 좀 있는 식물들이죠. 왜 그러냐면 점점 정원에서 약간 이런 색감들의 식물들이 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시켜 준 것은 저희 집에 지금 향들골나물 있죠? 향들골. 얘가 저희 정원에 있는데 얘도 좀 늦은 가을에 꽃을 피우면서
조용한, 그 다음에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런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향들꽃, 이 식물 괜찮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독일 불꽃도 제가 어제 소개를 잠깐 했는데, 독일 불꽃 같은 거는 이제 오늘도 제가 나중에 보시면 얘를 어디다 썼냐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얘가 쓰여지는 위치는 돌, 성물 뭐 이런 쪽에 같이 썼을 때 상당히 멋을 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얘네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서 폈을 때보다는 약간 그런 성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썼을 때 상당히 멋스러운 식물로 저는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식물들이 되어질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많은 식물들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 뭐 호스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정리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비비추, 옥자마 뭐 이런 식물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호스타 종류가 뭐 한 50가지 정도 이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되게 잎이 커지는 식물들이에요. 상당히 대품이고, 요건 약간 중품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이런 식물들을 이렇게까지만 섞어 놓아서 심으시면 별로 이렇게 멋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별로 얘네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사이사이에서 조금 질감적으로 다른 그 질감을 낼 수 있는 식물들을 좀 심으시면 좀 더 존재감이 난다라는 걸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잎이 동글동글한데 잎이 삐죽삐죽한 애들이 중간중간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물들을 썼을 때 그 주변, 호스타라는 식물 주변에 어떤 식물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호스타하고 핀스터레스트에다 치시면 호스타가 많이 나올 텐데, 그 주변의 식물들을 무엇을 썼는지 한번 잠깐 관찰을 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질감적으로 전혀 다른 질감의 이 사이사이에 나왔을 때 호스타를 더욱더 멋스럽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시면 이 현장에서 제가 오늘 쓰려고 했던 식물들 중에 다른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식물을 썼을 때 좋구나라는 질감이 하나 있고요. 하나 좀 빼놓은 게 있네요. 층꽃을 제가 안 썼네요. 이 층꽃입니다. 층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번지는 식물이기도 해요. 이 층꽃하고 버들만표초하고는 사실 약간 두 개 식물이 잘 번집니다. 버들만표초는 얘는 버들만표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양념과 같은 식물이라서 어떠한 경관을 제가 심어놨을 때 약간 문득 어디선가 툭툭툭툭 올라와 가지고 꽃대만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살살살 흘리면서 막 군식셔서 심는 것보다는 약간 흐트러져서 어디선가 푸시가 툭 날라가지고 날라온 것 같은 연출을 할 때 이런 식물들을 해서 약간 양념과 같은 식물을 한다라는 거고, 층꽃 같은 아이들도 요거는 약간 무리지어서 서도 뭐 그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이런 거죠. 층꽃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얘가 살짝 이렇게 랜덤으로 던져놔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놨을 때 얘네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버들만표초가 키가 좀 더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라 하더라도 약간 그 사이에서 하늘하늘하게 같은 것들이 하늘하늘 흔들리면서 피는 것들을 보였을 때 되게 멋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막 숨이 넘어가도록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식물 잠깐 보시면서 이 다음 편건 내일 나갈 때에는 얘네들이 그럼 진짜 현장에 심겨졌을 때 이런 이유에서 심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오늘 영상과 내일 영상을 붙여서 아마 보시면은 오늘 제가 사용했던 식물들의 종류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식물을 심는다고 하는 것이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가지고 연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정원에 지금도 예쁘지만 조금 더 정원이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만날 걸 기대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